아이의 특별함을 조기에 발견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언어지연,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혹은 부모의 돌봄이 떨어지거나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은 아니죠. 애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또 상호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있는 거고요. 또 서로의 공감하고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애착이 부족해서 오는 아이들의 행동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이거나 아니면 뇌발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뇌발달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치료하고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은 상호관계가 안 되는 거고요. 감각 회피를 위해서 하는 반복적인 행동.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의심하는 경우는 대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명 반응이라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청력 장애도 의심할 수 있지만 말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달이 안 되는 아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또 상호작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보통 눈을 잘 맞춥니다. 그 상대방의 행동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눈을 맞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어른이나 부모들은 눈을 보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입을 주로 보고 딴 데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언어 지연이 늦으면서 반영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물 갖다 줘 그러면 줘 이런 식으로 반향어식으로 반복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맥락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갖다 줘 그러는데 바지 자기가 필이 꽂혀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행동,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30개월이나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영리한 아이들은 문장을 기억해 두기 위해서 엄마의 말을 반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주시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고 상대방의 행동을 공감하고 따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봐 하고서 손가락을 쥐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 지시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아이들은 같이 보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필터링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폭주하는 거죠. 필터링을 하는 뇌가 있는데 그 필터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감각 폭주를 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면 훨씬 진단에 더 도움이 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MCHAT라고 하는 선별 도구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게 되면 대개 90%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검사를 하지 않고 아이의 증상만 보고 파악을 했을 때는 25%밖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발견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빨간 깃발, 레드 프래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드 프래그 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을 맞추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거나 같은 단어나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반영어라고 하죠. 다섯 번째, 질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섯 번째,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곱 번째,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상동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뼉을 계속해서 친다든지 원을 계속 그리면서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여덟 번째, 특정한 소리나 냄새, 시각적인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리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냄새를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12개월까지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으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14개월까지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공동주시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11번째는 18개월까지 무방놀이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화 걸기나 인형놀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말씀드린 레드 플래그 사인들이 보인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꼭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 치료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DHD 아이들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의 주의력과 에너지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